네, 직무대리님 먼저 나와주시고요. 예. 자, 좀 질의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앞서 영상 좀 보시겠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 비서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세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부원장을 체포했습니다. 정진상 실 잠깐만, 뭐 하는 거야? 파일이 뭐 잘못된 것 같아. 잠시만요. 지금 파일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 비서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세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정치보복의 기준은 뭡니까? 제가 좀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구를 딱 찍어놓고 그 사람 주변을 1년 12달 계속 다 뒤지고 뒤져갖고 찾는다 그러면 그거는 정치보복이죠. 네, 영상 잘 보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자영 검찰총장 대 예. 윤석열이 정의한 정치보복의 정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라기보다도 어떤 말씀을 이야기한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일반론적인 건 묻는 것입니다. 누구를 한 명 딱 찍어놓고 1년 12달 내내 주변을 뒤지고 뒤져서 기소하면 그 정치보복이라 볼 수 있죠. 적절한 수사 방식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처음에 경제 사건이라는 이유로 2021년 9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이후 반부패 강력수사 1부장인 우리 증인 정용환 검사가 경제범죄수사부를 지휘하게 됩니다. 정용환 증인 당시 대장동 수사 주인 검사로서 관여한 건 맞으시죠? 주인 검사라는 표현보다는 1차 수사팀의 그 1수사팀 팀장이었습니다. 1수사팀의 팀장이었죠. 그렇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네. PPT. 네. 1기 수사팀은 유동규와 남욱, 김만배 등을 조사하고 2021년 11월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아십니까? 언론 보도 내용 알고 있습니다. 네. 정용환 증인 당시 1기 수사팀에 관여했는데 1기 수사팀이 부실하거나 무능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성실하게 수사를 완료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혐의점이 없었다는 겁니까? 저희 모두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수사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했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정상적인 수사가 끝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배임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공식 발표하고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기소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 5월 윤석열 취임 직후 공식적인 인사 발령이 없었는데도 엄희준, 강백신 등이 대장동 사건에 관여하고 기록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정용환 증인 엄희준, 강백신이 정식 인사 발령 받기 전에 대장동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에 관여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엄희준 강백신 부장이 2022년 5월 이후에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서울고검 내에 있는 공판호부의 사무실을 사용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당시에 2022년 7월 정식으로 중앙지검 1부장, 특수 3부장을 보임하기 전 기간 동안 어떠한 일을 했는데까지는 제가 객관적으로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뭐 수사 기록이 드라이브에 올려서 열람이 됐다라는 이런 의혹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제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까지는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드라이브에 그 업로드가 돼서 누가 열람을 했다는지 모르지만 업로드를 하고 열람한 흔적이 있다. 이 부분도 확인이 안 저희가 됐습니까? 드라이브에 업로드해서 수사팀원들이 공유했던 것은 맞고 다만 그 외에 저희 수사팀원 외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했는지까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자,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엄희준과 강백신이 먼저 정상적인 인사 발령도 전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직무대리로 와서 수사의 기록을 검토했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엄희준 검사가 누굽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으로 윤석열을 보좌한 대표적인 친윤 검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 위증 의혹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강백신 검사도 박영숙 특검에 파견되어 윤석열, 한동훈과 함께 일한 대표적인 친윤 검사입니다. 특히 강백신은 조국 일가 표적 수사의 장본인이며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그리고 김기현 형제 톡착비리 수사 무마 의혹까지 받는 당사자입니다. 다음 PPT. 이들이 정식 인사 발령 이후 언론도 중앙지검 반부패 1, 2, 3부장이 윤석열 사단으로 대대로 물갈이 됐다고 보도하고 대장동 사건을 사실상 재수사한다고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1분만. 예. 이렇게 1차 수사로 어느 정도 완결된 수사에 관해서 기존 수사팀을 전체 물갈이하고 이렇게 뒤집는 수사를 어떠한 새로운 혐의가 없음에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검찰이 늘상 해오던 방식입니까? 늘상 해오던 방식이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다만 22년도 그 7월 달이면 그 정부 교체 이후에 보훈검사급 인사가 시행된 시점인 것 말씀드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월 달부터 직무대리 명령으로 먼저 와서 일을 했던 것까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그럼 사실입니다. 직무대리로 와서 대장동 사건에 관여했다는 것도 확인이 됩니까? 직무대리로 그 배치표상에 나온 것까지 저도 오늘 아침에 배치표 같은 거 확인을 했는데요. 아니 그럼 직무대리로 와서 2달 동안 뭐 그것도 정식 인사 발령도 없이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까? 현재까지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배치표상과 당시에 직무대리 명령이 났었던 그 사실은 확인을 그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검사가 왔으면 뭔가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어떤 흔적도 없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부분 정리해서 오후 전까지 좀 알려주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22년 7월에 임명장을 받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임명이 7월에 되는데 5월에 먼저 가서 일단 직무대리 발령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가서 일하는 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직무대리 명령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그럼 임명장을 주지 않고 직무대리니까 먼저 가서 일해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그 검찰에서 저희 법무부에 요청이 오면 장관이 직무대리 발령을 합니다. 네. 예, 그런데 그렇게 직무대리 발령을 했고 그리고 만들어낸 수사가 이 이재명 관련한 대장동 수사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이거죠? 그 당시 상황은 뭐 제가 그 장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서울고검인권심의 TF나 또는 뭐 대검에서 적절하게 조사를 하리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동하 의원님이 지적하셨고 구자현 직무대행께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5월에 먼저 가서 일을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기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검사들이 모여서 시작했는데 이 내용 확실하게 감찰해 주십시오. 네,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했는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